때로는 사람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이유가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경험.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한국 속담에 만날 사람은 만나고 헤어질 사람은 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만남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인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특히 우리를 깊이 흔드는 만남들은 우리 영혼의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오래도록 붙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실제로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요. 만약 지금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시다면, 혹은 과거의 어떤 관계가 아직도 마음 한편에 남아있다면, 이 영상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으니까요. 진짜 사랑과 영혼의 교훈을 구별하는 법,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강한 감정을 모두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살펴보면 감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전통 철학에서는 정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는 깊은 마음의 연결을 의미하죠. 하지만 모든 전기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고 자꾸 생각나지만 함께 있으면 오히려 힘들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거나 자신을 바꾸려고 애쓰게 된다면 이것은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이 사람 생각이 날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의 영혼이 무언가를 배우라고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어비예의 개념을 보면 우리는 이전 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을 이번 생에서 마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을 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심리학적으로도 비슷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아직 성장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미완성된 부분을 보여주는 사람들 말이죠. 예를 들어 항상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 분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더욱 끌리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바로 자신이 극복해야 할 과제, 즉 타인의 인정 없이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만남들은 처음에는 고통스럽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상대방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왔다는 것을.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정서가 있습니다. 바로 한첸이라는 감정이죠. 이것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깊은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그것을 통한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서구 문화에서는 상처받는 관계는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서에서 한이라는 것은 그냥 버리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인간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마음이 아팠을 때 그 아픔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요. 더 따뜻해졌을 수도 있고 더 강해졌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건드린 걸까요? 한국의 전통 사상에서는 연분, 缘分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에는 모두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를 강하게 흔드는 만남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심리학적으로도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성장이 필요한 부분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끌리게 됩니다. 마치 나침반이 북쪽을 향하듯이 영혼도 자신이 배워야 할 것을 향해 이끌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항상 완벽하려고 애쓰는 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 분은 자유롭고 즉흥적인 사람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너무 자유분방해서 책임감이 부족한 분은 안정적이고 신중한 사람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책임감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그 사람의 자유로움을 내가 배우는 것, 그 사람의 안정감을 내가 기르는 것, 그 사람의 따뜻함을 내가 갖추는 것 말입니다. 꿈과 징조, 영혼이 말하는 방식 한국 문화에서 꿈은 단순한 뇌의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꿈을 통해 몽시망시, 즉 하늘이나 조상이 주는 계시를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꿈이나 강렬한 꿈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여겼죠. 어떤 사람이 계속 꿈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는 분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 헤어진 사람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생생하게, 마치 실제로 만나고 있는 것처럼요. 한국의 전통 꿈 해몽에서는 이런 꿈을 영몽, 링몽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기억의 재생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의 소통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과학적으로는 다르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감정이나 과제가 있을 때 그것을 꿈을 통해 처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꿈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입니다. 꿈에서 그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긍정적인 감정, 예를 들어 자유로움, 따뜻함, 안정감을 여러분 자신 안에서 찾으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꿈에서 그 사람과 갈등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내면의 갈등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을 아직 다 배우지 못했다는 뜻일 수 있어요. 그리고 꿈 외에도 다른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우연의 일치들 말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했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온다거나 길을 걷다가 그 사람과 함께 갔던 장소를 우연히 지나게 된다거나 심지어는 그 사람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연달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서구 문화에서는 이런 것들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융중이라는 심리학자는 이것을 동시성, 통시싱이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사건들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의 전통 사상에서는 이런 현상을 감응간잉이라고 부릅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감응하여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아직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울 것이 남아있다고 말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요. 민지와 준호의 이야기, 10년 후에 깨달은 진실, 실제로 제가 만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민지 가명라는 분인데요. 대학교 때 만났던 준호 가명라는 선배를 10년이 넘도록 잊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민지는 준호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특별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치 어디선가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편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했어요. 준호는 자유분방하고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민지는 항상 계획적이고 안정을 추구하는 성격이었죠. 서로 정반대였지만 바로 그 때문에 더욱 끌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졸업 후 해외로 떠났고 민지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지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준호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도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아도 준호는 항상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직도 그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리운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제 모습이었어요. 준호와 함께 있을 때 민지는 평소보다 더 자유로웠고 더 창의적이었고 더 솔직했습니다. 항상 완벽하려고 애쓰던 자신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죠. 10년 후 민지는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그녀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그 교훈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그는 계속 그녀의 마음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에는 스승의 은혜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주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평생 잊지 않는다는 뜻이죠. 준호는 민지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민지는 그 긴 시간의 그리움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였고 성장에 대한 갈망이었고 더 완전한 자신이 되고 싶다는 영혼의 부름이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깊은 성찰의 시간,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신가요? 아니면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자꾸만 생각나고 계신가요? 먼저 이것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험은 영혼이 성장하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온론 정리되지 않은 감정에 대해 민감합니다. 서구 문화처럼 잊어버리고 넘어가자고 쉽게 말하지 않죠. 우리는 그 감정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나는 어떤 기분이 드는가? 만약 그리움과 함께 평안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 사람을 통해 무언가 소중한 것을 배웠다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에게서 내가 가장 부러워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리는 이유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자신감이 부러웠나요? 자유로움이 부러웠나요? 따뜻함이 부러웠나요? 지금의 나는 예전의 나와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것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 이후 여러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돌아보세요. 더 강해졌나요? 더 따뜻해졌나요? 더 솔직해졌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한국에 도리, 다오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치와 순서가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복잡한 감정들도 모두 도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잊어야 해 또는 이 사람과 다시 만나야 해 라고 말이죠. 하지만 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먼저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 사람을 놓지 않는다면 아직 배울 것이 남아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들을 여러분 자신 안에서 키워보세요. 그것이 바로 인시, 영혼의 성숙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본 아름다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조차 감사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사랑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였으니까요.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은 영혼의 교훈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에 큰 평안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잊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인의 정서에는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함께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내 삶에 준 변화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말입니다. 그 사람 덕분에 여러분은 더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따뜻하게 품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용기 있게
자신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어 인연의 의미이어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특히 우리를 깊이 변화시키는 만남들은 영혼의 성장을 위한 선물입니다. 이제 그 사람을 마음 편히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원망도 없고 아쉬움도 없이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제 영혼을 성장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영혼의 스승이 될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통해 배운 사랑과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 이제 이해가 된다. 하는 마음들을 나누어 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마음의 평안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사랑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교훈을 통해 더 성숙해진 여러분이라면 분명 더 아름다운 사랑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만남에 감사하며 모든 이별에 평안하시길.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